국민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 미래비전이라는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쓴 거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핵심적인 맥을 다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 책은 물론 이제 인터넷 서점에 다 있습니다. 타이틀이 보니까 당파 싸움은 여기까지, 인류 평화는 우리부터, 이런 타이틀을 제가 뒷부분에 우리 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 띠지를. 당파 싸움은 여기까지.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당파 싸움의 역사가 됩니다. 당파 싸움 하다가 홀라당 말아먹고, 당파 싸움 하다가 외침받고, 이제 계속 우리가 한반도에서 그러한 아주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지.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구평천하를 해야지. 이게 수신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는 조선시대든 뭐 그 이전이든 일제치하 직전이든 전부 당파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당파 싸움을 끝내자라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서경래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당파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끝내고 지지리 궁상으로 다시 떨어질까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파 싸움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인류 평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인류 이 싸움, 이 당파 싸움의 근원지예요. 근원지. 그래서 제가 인류 평화는 우리부터 라는 중요한 표어, 메시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셔도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깊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단어든 내용이든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며 편은 인류사의 정치학 원론서입니다. 사실은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떠한 흐름으로 국민한테 정치의 에너지가 돌아갈 것이냐,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이 대장동 편에 녹아 있는데 이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학 원리를 제가 여기다가 써 놓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되면 당파 싸움을 하면 이게 미국도 전염이 돼요. 미국 이사님, 요즘에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복사판이에요. 야, 이게 대한민국이 먼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이게 이제 전염이 됩니다. 좋은 바이러스는 좋은 게 전이가 되고 나쁜 행태는 또 나쁜 버릇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 전염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미국의 저 진흙탕 싸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이 사실 있는 겁니다. 한국을 뭐 트럼프가 막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국이 이것도 가져갔고 철강업도 가져갔고 모두 가져갔고 모두 빼앗겼고 그랬는데 공짜에 편승하려 한다. 이것도 다 따져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피라미드를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당으로서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를 쫙 열어보니까 정수리에 대통령이 앉아있고 그 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윗사람은 위는 아래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위에 정수리에 앉아 있으니까 대통령은 바로 밑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근본 원리가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사는 이 모든 정치인들의 근본 원리가 바로 그런 거죠. 대통령이든 총리든 마찬가지로 질문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아래를 위해서 사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둘 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당연합니다. 이게 아주 움직일 수 없는 근본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판사든 마찬가지로 판결을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부인하고 관련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과 부인이 견해가 갈릴 때 우리가 누구의 의견을 우리가 더 경청을 해야 되느냐. 이게 팔이 보통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팔은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팔은 국민을 향해서 굉장히 폭넓게 국민의 소리를 먼저 경청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어쩌면 우리 자식이라든가 부인한테 불리한 비록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받아들여야지 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식인이라고 하면 내 자식이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국민 전체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될까? 설령 그것이 내 자식이나 부인한테 어드밴티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대통령한테는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든 인류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서요. 팔이. 그래서 내 자식과 내 부인의 이 일 앞에서는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국민한테 다 준다라는 우리가 각오를 할 때는 그것조차도 각오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자기 자식, 자기 부인, 자기 식구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큰 일을 못 해요. 국민을 언제 위할 거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는데 그 방법이 어떠할 것이냐.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하고 싶어. 하지만 그 국민을 위하려고 하면은 그 국민 속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나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위하면
왜냐하면 국민보다 그 윗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밑에 사람을 또 위해서 살고, 그 사람이 또 바로 밑에 사람을 위해서 살고, 결국은 국민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주당이 또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이 중간을 딱 떼고 물이 공중에 푹 떠서 국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물이 착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의 에너지가 국민한테 이렇게 흘러가려면 이 중간에 통로가 있는 거죠. 통로가. 그 통로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통로를 통과를 해야 국민한테 내려가는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통과를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뿅 이런 법칙은 없어요. 그런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정치를 해온 것들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이러한 환경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사실대로 저는 얘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의 개념을 사람들이 알고서 행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철인 정치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정치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50년, 70년 동안 밑바닥에서 거의 최빈국, 찌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난민 수준이었었잖아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폭삭 망했었죠. 초토화됐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고 있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젤렌스키 눈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삼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런 초토화된 폐허더미에서 미국 그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원조를 받고 또 무역도 도움을 받은 겁니다. 무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사회적인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라고 봐야지 정치를 했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오만이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제가 이런 얘기 다 말씀을 드렸죠. 인감증명제도, 주민등록제도 전부 일본을 통해서 흉내를 냈었고 그게 그대로 모방을 해서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우리가 물질이 아닌 제도로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무기 기술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하게 연구해가지고 그거 기술이 발전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기술 훔치기도 했고 또 구걸하면서 받았기도 했고 미국이 도와주기도 했고 러시아가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거 도움도 줬고 엔진 기술 도움도 줬고 여러 가지 서양의 이러한 교육적인 시스템,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틀, 예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의료기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서부터 저렇게 과학적으로 의료기술이 연구해서 발전이 됐었습니까? 의료기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기기술, 과학적인 반도체 기술, 반도체의 원천 기술의 주인이 미국이잖아요. 이 기술과 그 다음에 이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던 우리 보이지 않는 방법적인 부분이 이게 전부 서양의 제도를 모방을 한 거고 일본의 제도를 모방을 한 겁니다, 이게. 라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철강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외국 거 전부 빌려오고 훔쳐오고 도둑질해오고 얻어오고 또 일부는 봐주고 어떤 부분은 원조해주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입이 툭 나와가지고 한국한테 뭐 철강업도 뺏기고 모두 뺏기고 부자 나라 한국이 공짜에 편승하려 한다 5배 그거 올려준다고 트럼프가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만족이 되겠어요? 대한민국 그냥 나중에는 통째로 다 달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갔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라고 지금 정치인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잘 모르고 본인이 지금까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착각하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솔직해지고 좀 겸손해지고 좀 더 우리가 지적으로 깨어나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직은 철인 정치가 실현된 적은 없었어요. 철인 정치,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가 우리가 만일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저렇게 다 불행하게 끝났을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국민들한테 존경과 사랑과 어떤 추앙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총 맞아 죽고 중간에 하야하고 뭐 누구는 자살하고 누구는 깜빵 가고 또 누구는 자식 때문에 뭐 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전부 지금까지 좋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선배들,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오기까지 일정 부분 다 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희생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들이 명확하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고 기틀을 형성을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잘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기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왜 미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지금 부조리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파생이 된 겁니다. 정치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가 아직은 푹 익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왔다.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한 겁니다. 폐어더미에서 어떠한 중간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기틀을 마련을 하고 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육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더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완성된 농염하고 푹 익은 우리가 결과물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여를 한 부분 말고 부족했던 부분을 완성을 시켜줘야지 그 기존의 대통령들의 이름이 같이 빛나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완성을 못 시켜주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전부 불행한 결말을 가진 오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과가 불행하고 끝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님들의 그러한 미진했던 부분을 후손들이 우리가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먼저 국민의 힘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과 딱 모든 에너지를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하나가 돼서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또 어떤 논리하고도 되냐면 대통령이 뭐 요즘에 통일 방안이 좀 땡기시는지 통일 뭐 어쩌고 발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재도 났고 그러니까 원조도 해주고 통일도 우리가 원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지금 감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남한에 둥둥 떠내 보내는 사람하고 통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마당에 그럼 민주당은 통일을 안 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그럼 민주당하고는 뭐 저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민주당은 통일을 못하는데 북한은 통일할 수 있을까? 지금 통일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생각을 조금 우리가 이제 짱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짱구가 아니잖아요. 아, 정말. 그러면 북한도 통일하자고 난리치는 마당에 그럼 민주당을 통일을 못할까? 민주당을 그럼 싹 제껴놓고 북한하고만 통일하자. 이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민주당만 싹 빼놓고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없다는 얘기지. 이 쓰여져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데 미래를 같이 갈 수 없는데 북한하고 같이 간다? 이게 좀 이상하죠. 어림도 없어요. 하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법칙이 없어요. 대통령이 먼저 국민의 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이 하지 못하는 것을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윗사람이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뭐 어떻게 트릭을 써서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늘의 법칙, 자연의 법칙, 진리의 법칙, 진리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먼저 위해야지 되는 거고 민주당에 대한 정보나 국민에 대한 정보들과 정책적인 모든 방향은 국민의힘에서 올라가는데 여당의 모든 국회의원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정책도 솔직히 국민의힘 정책도 없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존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지금 하고 있어요?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대화로 사법 리스크도 불안을 없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도 불안을 없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언제 썼냐면 2023년 1월 달에 썼어요. 작년 1월 달에 2년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대장동편 얘기를 2022년 겨울서부터 2023년까지 계속 썼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우쭐한 상태에 있었던 그 시점에 저는 위기를 느끼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